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 양식으로 일괄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팁이랄까요?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등록에 관한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까 우리 그 웹에서 넣었던 거랑 유사하게 들어있죠?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짧은 건데요. 네, 실제로는 뭐 20주차 이상 다 넘어가는 기관도 많으시죠. 자, 주차에서 1, 2, 3, 4, 5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고 돼 있고 시수 한 주차당 몇 시간인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누적으로 기재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아니고 주차당 몇 시간인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제목 그리고 영역도 이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 범위 내에서라면 이렇게 복사하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쪽이 되죠.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인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죠. 이것도 골라서 조금 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 수업 유형, 교과, 그리고 시작일 종료일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 한글 파일에서 옮겨 넣으실 때 제일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에서 총 8자리로 되어 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다시가 들어간다든가, 뭐 한글로 월 1이라 들어간다든가, 또 뭐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뭐 구간으로 나타낸다든가 이런 거 다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8자리의 숫자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사 방법, 평가 방법 이런 것도 이 항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 다 한글에서 이제 그대로 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텐데 이 파일을 올릴 때 그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뭐 연도 선택해주고 학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추가와 삭제 후 추가가 있는데 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뒤에 쭉 이제 그 따라 붙는 형태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 후 추가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지우고 현재 업로드하는 파일로 이제 대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년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추가 방식으로 계속 얹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에 그냥 전체 20주차 뭐 30주차 거를 한 번에 이제 업로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선생님 성향과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에서 이제 찾아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이제 찾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열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데 오류 메시지로 7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류 메시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보통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운영 계획서 파일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는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만드실 텐데 이 한글하고 엑셀의 호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자가 이제 엑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빈 메모장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이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오류가 났던 엑셀 파일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엑셀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있던 메모장에 있던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그 이 빈행 오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에러가 혹시라도 났을 때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아까 전에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자, 그 복사 기능 요건 이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주차라든가 뭐 일자 이런 거 바꾸시고 복사 누르시면 이제 하나가 카피가 생성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용하게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수업 일지 출력 부분입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쓰던 양식이랑 비슷하시죠? 그래서 여기 뭐 결제란에 이제 기재하시고 설명 받으시거나 또는 밑에 이제 그 우리가 넣었던 그 담당 선생님의 성함 여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출력해 가지고 설명해서 요거 이제
그 수업을 했다는 증빙 자료, 보통 이제 뭐 강사료 정산이라든가 이때 이제 증빙 자료 필요하시죠. 예,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주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출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1년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년도 말쯤에는 한번 될지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시의 일괄 수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시 일괄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 요약돼서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수업 2번하고 연수형 프로그램 4주차 이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을 바꾼다고 이제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원칙대로 수정을 하려면 상세보기 들어가서 뭐 지우고 새로 등록을 하던 상세보기에서 일정이랑 그 다음에 주차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등록하던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차시 일괄 수정에서 바로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시면, 그리고 해당되는 날짜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하고 바꿔주시면 예,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하셔서 혹시 이제 수업 변동이 있다면 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학생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학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학생을 등록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생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네, 자, 구분해서 자, GED 선발 시스템에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등록부 신청 명단에서 가져오기, GED 발달 기록부에서 갖고 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선발 시스템은 뭐 바로 아시겠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합격자 처리하고 했던 그 작년도 자료에서 학생들이 끌어온다는 뜻이고, 자, 등록부 신청 명단은 이런 선발 시스템으로 이제 끌어오는 게 불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추가 모집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셨다든가 해서 그 학생을 이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을 시키고 승인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D 발달 기록부는 이제 경남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2년짜리, 3년짜리 과정이 있을 때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발달 기록부에서 학생들을 끌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세 번째 건 아마 거의 활용이 없으실 것 같아서 1번하고 2번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99%다 학생들을 가져오는데 사용하실 방법이죠. GED 선발 시스템 고르시고, 자, 선발 모집 과정은 우리가 지금 24년도 거를 작성할 거니까 24년 고르시면 되고요. 자, 초 5, 6 과학반 골라볼까요? 자, 그리고 전형 단계는 최종 합격 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최종 합격이 있겠죠. 자, 적용할 학급입니다. 올해 학급이고 초 5, 6 과학반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최종 합격 단계로 올라가 있던 학생들의 명단이 아마 쭉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학생들 선택하시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이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선발 시스템으로 갖고 오는 건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게 없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면, 자, 그 보통은 이제 최종 합격 단계에 이제 학생들이 다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서 결혼이 생겨가지고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단계에 있던 학생들도 추가 합격이 되면 그 최종 합격으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자, 그럴 경우에는 1단계를 고르시고 검색을 해서 1단계인 학생이라도 얼마든지 갖고 온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그 학생에 대해서 그 코드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들어오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5, 6 과학반으로 넣을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학급 코드라는 게 있었죠. 자, 이 코드를 해당 학생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하러 GED에 들어오는 거죠. 자기 개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발달 기록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은 등록 신청을 해야 되니까 여기로 오겠죠. 자, 그리고 나의 영재 이력 보기 영재 등록 신청인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등록 신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 연수용 영재교육원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네요. 제가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청을 누르고 학급 코드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 아니죠. 자, 학급 코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C로 시작하는 학급 코드 넣고 학교 골라주고 그 다음에 학년 반, 이미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신청 누르면 되는데 아마 이미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학급 코드, 그 다음에 사진, 다섯 가지죠. 사진, 그 다음에 현재 학교 학년반 놓고 신청을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기관관리자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등록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관리자로 다시 들어가서 자, 발타기로 기관 학생관리 학급 등록 학생 등록 자, 신청 명단이고요. 24년에 초5 과학반으로 신청한 학생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딱 뜨죠. 네, 그래서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자, 그럼 이제 학생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저기 2024년에 새롭게 들어온 그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영재교육 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관년도에 이제 영재교육을 받았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럼 그때 영재교육을 받았던 내용이랑 그때의 선생님들이 적어주셨던 기록물을 손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력 보기를 눌러보면 요건 이제 샘플입니다. 지금이 4년인데 23년도에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았었고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의견이 있다면 종합의견까지 이제 같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샘플이라서 보이진 않네요. 여기 있네요. 요 샘플이 있네요. 종합의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달기록부 2도 만약에 작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연도 영재교육 어떤 받았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때 보였던 성취나 관찰 이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학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 가능하시다면 또 1대1로 또 케어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기록들이 쭉 매년도 쌓이면서 이 학생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국가 기록물이면서 동시에 이제 훌륭한 성장 증빙 자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력 보기라는 거 한번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관리하는 방법인데 자, 상세 보기 들어가 보시면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급 정보에서 자, 학급을 만약에 잘못 등록을 했거나 신청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바꾸고 저장하시면 학급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셔야겠죠. 학년도 초에 이제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나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뭐 주차별 출석부라든가 뭐 주차별 관찰 기록이 써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학급을 이제 변경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참 이제 의문이 이제 많고 질문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중간에 나가버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밑에 보시는 이제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이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등록까지는 됐는데 뭐 학년도 초반에 이제 며칠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든가 또는 아예 그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포기를 해버려서 이제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는 연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굳이 발달기록부에 그 이력을 남겨줄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삭제를 누르시면 이 학생의 정보가 올해 발달기록부에서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이 중간에 한 뭐 1학기 정도라든가 뭐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퇴중퇴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삭제하고 다른 점은 이제 삭제는 아예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자퇴중퇴는 어쨌든가 조금이라도 수업을 받았다면 그 자퇴중퇴한 기록이라도 남겨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차이를 구별하셔서 등록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학생이 끝까지 다니긴 했는데 이제 이수를 못한 경우죠.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이수관리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관리에서 유용하게 쓰실 만한 부분이 뭐 학생번호 저장은 아까 우리 그 선발 시스템에서 번호 자동 생성하는 거 기억나시죠? 접도 놓고 생성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제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발달 기록부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1장, 2장 별지 각각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사용했던 그 발달 기록부 형태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 2장 그리고 마지막 별지 이수표까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인쇄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용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관리자와 그 교광사 간의 권한 차이가 뭐가 나냐면, 자, 관리자는 이 학급 관리를 관리자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요. 자, 교광사 관리. 당연히 교광사가 교광사를 스스로를 승인해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학생 관리까지. 요 세 가지 정보는 이 영재교육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관리자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 이제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부터 나머지 정보들은 이제 그 해당 교강사 선생님도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진행을 해서 발달기록부 1에서 출석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석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에서 등록했던 프로그램 주차별로 이렇게 출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학생들 명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를 체크하거나 시간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각이나 조퇴 결과일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1시간 했다면 1시간, 조퇴를 30분 먼저 했다면 0.5, 소수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결과들이 나중에 자동 합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학년도 말에 이 학생의 최종 출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9번에서는 출석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출석 인정을 고르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되어도 마지막에 출석부에서 그냥 다 출석한 걸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를 고르게 되면 다 이제 그 시간에 차감을 하게 되는, 그건 아마 나이스 생활기록부랑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세 사유 넣어주시고 근거 자료로는 이제 학생이 제출했던 뭐 결석계라든가 각종 뭐 증빙 서류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나중에 분실 위험 없이 장기 보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한 주차 출석부가 작성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모든 학생들이 잘 전원 이상 없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원 출석 및 이상 없음을 체크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출석부를 한번 또 수정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조퇴한 게 0.5시간이 아니라 결석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겠습니다.